자, 지난 시간에 자, 먼저 평균은 x의 평균에 a를 곱해서 b를 이렇게 더해주면 된다. 그 다음 분산은 x의 분산에다가 a 제곱을 곱하라 했지. 자, 표준 편차는 a 절대값을 x의 표준 편차에 곱하라. 요거 했었다. 그지? 시험 점수 x에 대해서 x의 평균, 자, 2x가 m 이렇게 주어져 있네. 그 다음에 시그마 x가 시그마 이렇게 줘. 그게 문제 주어져. 이것을 x의 표준 점수라고 할 때 확률 변수 t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라. t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라. 자, 요거는 20 곱하기 시그마 분호 1x 마이너스 시그마 분호 m 더하기 100 요거잖아. 자, 한 번 더 정리하면 시그마 분호 20 x 마이너스 시그마 분호 20 m 더하기 100 이 말이잖아. 이제 위의 식을 정리하니까. 자, 요거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이 말이야. 요거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라 이 말이야. 그럼 그거는 요 말이야, 요 말. 먼저 평균은 x의 평균에다가 a가 바로 시그마 분호 20 하는 요게 바로 a가 같은 말이지. 시그마 분호 20을 곱하고 그 다음에 상수 그거는 그대로 더해주래. 시그마 분호 20m 더하기 100 이렇게. 그럼 요게 m이잖아. m. 요게 m이잖아. 그죠? 그럼 시그마 분호 20m은 없어지고 요게 100이 되는 100. 그 다음 표준 편차는 x의 표준 편차가 시그마잖아. x의 표준 편차가 시그마니까 요거의 절대값을 곱해주면 되네. 그죠? 여기다 시그마 분호 20을 곱해주니까 20이 된다. 평균이 70이고 표준 편차가 15점인 생명과학 시험에서 X점을 받은 B 학생의 표준 점수가 2의 A 학생의 표준 점수와 같다. 자, 그럼 먼저 2번 보자. 평균이 80이야. 표준 편차가 10점이야. 인 화학 시험에서 90점을 받은 학생, 자, 90점을 받았다는 거야. 90점. 받은 학생의 표준 점수는 이 t가 얼마인가 구하라. 이제 그대로 계산하면 되고 1, 그럼 120이 되네. 120. 수인이 됐나? 수인이 표준 관리 좀 잘해줘. 나 네 표준 보면 항상 몰라가지고 말똥말똥하게 있는 것 같아. 자, 이제 평균이 70이고 표준 편차가 15점인 학생이에요. 생명과학 시험에서 X점을 받은 사람의 표준 점수가 요거하고 같다. 이렇게. 이게 120이 됐다. 이 말이네. 그죠? 표준 점수가 120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게 20이 된다. 그럼 요게 20이 되면 되니까 요게 1이 되면 되네. 그죠? 요게 1이 되려면 75에다 15를 더하면 되네. 그럼 85가 되네. 85. 끝났고 자, 요게 자 앞에 우리 요 앞에 문제 요거 있었지.
166번에 Z는 내가 받은 점수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눈 이게 Z였잖아. 이게 바로 Z네, 그지? 그럼 이제 T를 다시 쓰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20Z 더하기 100. 이 말과 같은 말이죠. 그럼 T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거지, 지금. T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거는 20Z 더하기 100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거나 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건 20Z에 대한 평균과 더하기 100을 하면 돼요. 근데 Z에 대한 평균이 뭐였어? 0이었잖아요. 요 Z는 평균이 0이었고, Z에 대한 표준 편차는 1이었잖아. 앞에 166번에서, 그제? 요걸 외워야 돼. 나중에 결국 다 써야 돼. 평균이 0이었고, 표준 편차 1이네. 그래서 이게 바로 100이 된다. 이렇게 풀어. 그럼 표준 편차는? 요거는 Z의 표준 편차에다가 20을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Z의 표준 편차가 1이라 했잖아. 그래서 20이다. 그래서 Z를 이렇게, 요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풀면 돼. 요거가 푼 거야, 지금. 금방 풀었던 게. 두 확률 변수 x, y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라 했다. 자, 다음과 같은 전개도 ABC로 만든 새 정육면체를, 요거를 전개도로 만들면 정육면체 3개 만들어지지. 새 정육면체를 한 번씩 바닥에 던져 바닥에 놓인 면에 적힌 수를 WXY라 했다. 이 새끼 왜 자꾸 문자를 저리 쓰지? 이걸 XYZ라 헷갈린다. 저렇게 하니까. XYZ 바꿔. 그럼 확률 변수 X의 평균과 이거를 구하고, 밑에서는 YZ의 평균 표준 편차를 구하라. 이렇게. 자, 먼저 X부터 봐, X. X의 평균과 X의 표준 편차를 구할 거야. 자, X 평균은 1, 2, 3, 4, 5, 6 다 더해서 6을 나눠주면 3.5. 그 다음에 표준 편차 구한다. 그래서 먼저 분산부터 구하면, 자,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빼는 거다, 그제? 그럼 제곱의 평균이니까 1제곱, 2제곱 해서 6제곱까지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6. 자, 빼기 3.5의 제곱. 그거의 루트가 바로 표준 편차네. 여기까지 이제 계산 생략했다. 요렇게 해서 이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다 구할 수 있잖아. 자, 그래놓고 이제 2번에서 뭘 구하라 했냐면 1에서 구한 결과를 이용하여 이렇게 했다, 그제? 자, 이 말이 있든 없든 B하고 C의 평균 표준 편차를 구할 거야. B하고 C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할 거야. 제인이 많어. 보고 있나? 자, 이제 Y를 봐, Y 두 번째 거. Y는 앞에 있는 X하고 비교하면 어때? Y는 X 더하기 10이란 말이잖아. 이해되지? Y는 바로 X하고 비교해보면 A에 있는 주사위하고 비교하면 다 10이 더 더해져 있잖아, 강눈이. 그래서 Y라는 말은 X 더하기 10이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제. 또 Z는 뭐였어요? 끝에 거. 요게 X, Y, Z다, 지금. 자, Z는, 다 10배를 한 거래, 10배. 맞지? 자, Z는 이게 10X다, 이 말이야, 10X.
자, 그러면 y에 대한 평균은 x 더하기 10에 대한 평균과 같은 말이지. 그럼 이거는 x의 평균에다가 10만 더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x의 평균이 3.5니까 이거는 13.5다. 수열이 이해됐나? z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는 말은 10x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는 뜻이니까 이거는 x의 평균에다가 곱하기 10을 했거든. 그래서 이거는 35거든. 자, 요거를 계산한 다음에 루트를 잡은 게 바로 요거다, 그제? 그걸 그냥 시그마로 할게. 계산쌤 생략했다. 시그마로 하면 이제는 y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하라 하면 요거에 대한 표준 편차잖아. 똑같네. 개수가 똑같으니까, 그제? 이건 그냥 여기서 표준 편차하고 똑같고. z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하라 하면 자, 요거에 대한 표준 편차 구하는 거죠. 그럼 A 절대값 곱하면 되니까 10을 곱하면 되지. 그러니까 요거 10 시그마가 된다. 시그마는 뭔데? 요거에 루트 잡은 게 그게 시그마다, 그지? 됐나? 직접 Y하고 Z의 구하는 게 아니고 X를 구하는 거야, X. 이제 생각해봐. 만약에 이제 문제가 Z 요런 형태로 변수를 여기에 대한 평균 표준 편차를 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숫자가 크면 바로 우리 계산하기 불편하지. 이되나 숫자가 크면 계산하기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요렇게 생긴 수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한 다음에 다시 요런 걸로 다시 바꿔주면 된다. 지금 이 문제가 그런 뜻이야. 168번이. 그래서 실제 구할 때도 봐. 실제 계산을 할 때도 이렇게 수들이 큰 이런 관계일 때는 이제 이렇게 줄여서 작은 숫자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구한 것을 이용을 해서 원래 있던 값에 대한 분산 평균을 구하면 편리하게 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됐지? 그다음 이항분포. 이제 이항분포. 자, 이항분포는 한 번 시행을 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P야. 한 번 시행을 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P. 한 번 시행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P. 계속 P로 일정해.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질 때 짝수가 나올 확률 항상 2분의 1로 고정이다. 그제? 그게 항상 그렇게 일정해. 자, n번의 독립 시행에서 반드시 독립이라 해야 돼. 독립. 앞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뒤에 사건에 아무 영향을 안 받는 거. 예를 들어 주사위만 던지는 거. 이런 때. 독립일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 자, 횟수를 확률 변수라는 거예요. 자, 어떤 확률이 딱 고정된 어떤 사건이 있어. 그 사건을 n번을 시행을 해서 n번을 시행하면 어떤 사건 A가 나오는 횟수가 있을 거야, 그지? 예를 들면 짝수면 짝수 이런 게 나오는 횟수. 그 횟수를 확률 변수라 한다. 이 말만 잘 이해하면 돼. n번의 독립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로서 일정해.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 뭐가 확률 변수? 횟수가 확률 변수야. 그럼 이 확률 변수 X는 n번을 시행했을 때 나오는 횟수이기 때문에 0번부터 n번까지를 다 가질 수 있지. 어떤 사건이 봐. 예를 짝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 해봐. 그럼 주사위를 예를 들어서 10번을 던졌어. 10번을 던지면 짝수가 몇 번 나올 수 있어?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10번 다 나올 수도 있고. n번을 시행하게 되면 확률 변수가 0부터 n까지 이게 확률 변수가 되는 거야. 확률 변수가 그렇게 나타난다 하면 그 이항분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됐지? 나오는 횟수라 했다, 횟수.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표현할 거냐면 BMP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요거를 이항분포. 자, 이항분포인데 n번을 시행했다, 그지?
나오는 확률, 한 번 할 때 일어날 확률이 P가 되는 거예요. 요런 거를 이항분포라고, 요런 확률 변수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는, 요런 변수는 평균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냥 NP 하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어떻게 했어? XIPI 했다, 그지? XIPI, X1, P1 더하기 X2, 이렇게 다 곱해서 더해줬잖아. 이제는 그냥 간단해. 바로 NP 하면 끝이야. NP. 그 다음에 분산은 어떻게 구하느냐면, NPQ 하면 끝이야. Q는 1-P다, 그지? 요렇게 해서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거야. 이항분포에서. 그럼 이항분포에서는 확률이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면, 자, 항상 변수는 0부터 n이랬다. 이항분포는 0부터 n이야. 그러면 x번 나왔어. 나오는 횟수라 했다. 몇 번 나왔냐면 n번 중에 x번 나왔어. n번 중에 x번이네. x번. 자, 그 x번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정하는 게 바로 ncx가 됩니다. 그럼 뭐가 x번 나왔어? 일어나는 횟수가 x번 나오기 때문에 그 확률이 p라 했잖아. 그 p가 x번이 곱해질 거고, 그렇지 않은 q는 n 빼기 x, 나머지 횟수만큼 곱해지겠네. 확률이 이렇게 표현이 돼요. 확률이. 독립시행의 정리, 그 확률이 있지. 그 확률이 내나 n번 중에 x번, 10번 중에, 예를 들어서 10번 중에 짝수가 3번 나올 확률을 구하라면 그 3번이 짝수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짝수, 홀수, 이런 식으로 3번이 나올 수도 있고, 그거를 정하는 게 10C3이잖아. 그지? 그럼 짝수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잖아. 그럼 2분의 1이 3번 나오는 거야. 2분의 1이. 그럼 나머지 홀수가 나올 확률이 나머지 회수 7번. 이게 그 말이다. 그래서 이거 따로 외우는 게 아니고 이미 알고 있는 거다. 그지? 독립시행의 확률. 자, 169. 자유투 성공률이 75%인 농구 선수가 자유투를 10번을 던질 때 성공하는 횟수를 확률 변수로 했어. 그럼 성공하는 횟수는 한 번도 성공 못할 수도 있지만 10번을 다 성공할 수도 있지. 그게 확률 변수야. 그럼 평균을 구하라는 것은 평균 몇 번 성공하겠는가 이 말이야. 그럼 이게 이항분포라는 건 알겠지? 한 번 할 때마다 그 확률이 75%, 4분의 3이야. 자, 그러면 이 확률 변수는 이항분포를 따를 건데 내가 10번을 시행했어. 10번을. 자, 한 번 할 때마다 그 확률이 4분의 3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평균을 구하면 NP라 했지. 10 곱하기 4분의 3 이렇게. 10 곱하기 3. 즉 7.5회 정도 성공한다 이 말이야. 7.5회 평균적으로. 그 만약에 분산을 구하라 했어. 그 성공하는 횟수에 대한 분산은 10 곱하기 4분의 4 NPQ 4분의 1이다 이렇게. NPQ 4분의 1. 그 다음에 이걸 구하라 했다. 그지? 이거를 X번 성공할 확률을 찾아라 했어. 그럼 X번 성공할 확률은 10번 중에 X번, 10번 중에 어디서 성공할까? 그거 정하는 게 10CX예요. 그럼 성공할 확률 4분의 3이 X번이 곱해질 거고, 그렇지 않은 4분의 1이 나머지 횟수만큼 이렇게 곱해지게. 그치? 그 3번 성공할 확률 하면 요 X자리에 3을 집어넣으면 돼. 2번 성공할 확률 X자리에 2를 집어넣으면 되고. 그 말이지. 170번. 어느 20인승 고속버스 좌석을 예매했다가 어느 28인승 고속버스 좌석을 예매했다가 출발 당일에 취소하는 비율이 20%예요. 온다 해놓고 이제 안 오는 사람이 20%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제? 취소하는 비율이 20%. 출발 전날 이 버스 좌석이 매진되었을 때, 출발 전날 버스 좌석이 매진되었을 때 출발 당일 예매를 취소한 좌석이 1개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단 애매한 좌석의 취소는 서로 독립적이더라. 28명이 다 예약을 했다는 말이지. 그래서 그 다음날 출발하고 딱 보니까 좌석이 1개 이하가 취소된 거예요. 즉 1개가 취소되거나 0개가 취소되거나 이렇게 취소가 된 거예요. 자, 그럴 확률을 구하라. 자, 그럼 봐. 여기 28명이 있어. 1번, 2번, 3번. 그래서 28번까지가 이렇게 사람들이 다 예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봐. 이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잖아. 그제? 올 확률은 80%고 오지 않을 확률은 20%인 거예요. 자, 이 사람도 마찬가지잖아.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잖아. 각 사람이 다 그래. 그제? 근데 이 중에 한 명이 안 오는 거예요. 한 명이. 이래지. 이 중에 한 명. 그럼 봐. 똑같은 시행을 20번, 28번을 반복한다는 거하고 같은 말이잖아. 이 올래 안 올래 오고, 올래 안 올래 오고. 그럼 올 확률은 80%, 안 올 확률은 20%. 확률이 딱 고정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오는 사람, 이렇게 출발하는 사람, 취소하는 사람 말고 출발할 사람의 수를 확률 변수 x라는 거예요. 출발할 사람. 그럼 이 x는 빵명부터 28명까지가 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x는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자, 28번을 시행을 했을 적에 한 사람마다 오게 될 확률이 80%야. 취소할 확률이 20%예요. 이제 오게 될 확률이 80%예요. 그럼 이게 0.8 이렇게. 그럼 뭘 구하느냐 하면 28명 중에 한 명이 취소를 하는 거예요. 즉 27명만 오는 거예요. 그러면 28C에 27. 27명인데 그게 몇 번에 해당하는 27명이 오나 이 말이지. 그러면 0.8이 27성이 되고 그 다음 0.2가 한 명이 된다. 이게 한 명이 안 오는 경우죠. 또는 모두 다 온 거야. 그지? 자, 모두 다 오면 그거는 0.8만 28성이 됐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0.8의 28성이다. 자, 이거를 이제 계산하라는 거예요. 계산. 자, 계산하는데 문제에서 주기를 0.8의 28성은 우리가 알고 있다. 그지? 0.8의 28성은 0.0019를 알고 있네. 자, 그럼 이거는 이제 계산이 결정이 됐네. 요건 됐고. 요게 0.0019. 그 다음 요거는 28C 1이니까 요거는 28이지. 그럼 28. 여기 0.2가 또 있네. 0.2. 그 다음 이거를 0.8에 28성으로 고쳐버리면 0.8을 나눠주면 같은 말이지. 28성은 여기 있으니까 바로 활용하려면, 그지?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계산해주면 요게 요거 계산. 0.8을 곱하고 0.8을 나눠준 거는 0.8에 28성을 바로 계산하려고, 그지? 그럼 요거 약분하면 요거 4분의 1. 그럼 4, 7이, 요건 7이네, 7. 그럼 7, 요거는, 그럼 8 곱하기 0.0019로 하면 되겠네, 그죠? 요게 7이니까 7 곱하기 요거 그냥 요거 하니까 전체는 8 곱하기 요거 하면 돼. 그래서 8 곱하기 요거 해주면 그게 찾는다. 어느 제약회사에서 완치율이 70%인 C형 간염 치료제를 개발했다. 치료제를 개발했는데 이거는 완치율이 70%예요. 자, 간염 환자 5명에게 이 치료제를 투여했을 적에 4명 이상이 완치될 확률은, 그럼 5명 중에 4명이 치료되거나 또는 5명이 치료된다 이 말이지. 그럼 4명 중에 5명 중에 4명이 치료된 거. 자, 5명 중에 어느 4명 정해줘야 되겠지. 5명 중에 어느 4명. 그러면 4명이 치유되는데 치유될 확률은 0.7이네. 그럼 0.7에 4승이 되고 그렇지 않은 0.3이 한 번이 꼽혀져.
4명은 치료가 되고 1명은 치료가 안 됐다. 또는 5명이 모두 치료가 된 거예요. 5명이 모두 치료가 되면 0.7만 연속적으로 5번이 다 일어나요. 이거는 경우가 한 가지니까 그냥 앞에 NC 뭐 이런 거 필요 없다. 그제? 그래서 요만큼 계산해 줍니다. 요게 4명 이상이다. 이 말이에요. 4명 이상. 자, 확률 변수가 이항분포를 따르는 얘기지. 이항분포를 따를 때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자, 평균은 NP라 했지, NP. 그럼 20하고 5분의 1을 곱하면 4가 되네. 그 다음에 분산은 NPQ. 즉, NP 여기다가 다시 Q 5분의 4를 곱하면 돼. 그래서 5분의 16. 이것들이 하나씩 왜 자꾸 사라지지? 5분의 16. 그럼 표준 편차를 구하라 하면 루트 5분의 4. 자, 5분의 4 루트 5다. NP, NPQ. 평균은 NP. 분산은 NPQ. 표준 편차는 거기다가 루트만 잡아줍니다. 자, 멘델의 법칙에 의하면 부모의 혈액형의 유전자형이 모두 AO형일 때 잔여는 75%는 A형이고, A형이라고 합니다. AO형이라는 게 있나? 이게 무슨 말이지? A형일 때 이 말 아이가? 아, 그런 게 있나? 하여튼 이런 게 있다 뭐. 요럴 때 75%는 A다. 유전자형이 모두 AO형인 부모의 자녀 1000명 중에 A형인 사람을 확률 변수라고 했네. 1000명 중에 A형인 사람. 그럼 1000명 중에 A형인 사람은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지. 그 다음에 이 10,000명이 다 A형일 수도 있다. 그제? 그 말이 이항분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A형인 사람 수 X는 이항분포를 따른다 이 말이에요. 자, 1000만이네 만. 그 다음에 A형일 확률이 75%니까 4분의 3이다. 요것만 딱 찾으면 돼. 그럼 이제 평균은 NP, 분산은 NPQ, 표준 편차는 루트 NPQ. 그 다음에 큰 수의 법칙. 큰 수의 법칙.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 P. 그 다음 N번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X라 하죠. 충분히 작은 양수 H에 대하여 N의 값이 한없이 커질수록 확률은 1에 가까워진다. 확률이 1이라는 게 뭐야? 항상 그렇다는 말이지, 그제? 그 항상 1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N이 한없이 커질 때. 그럼 먼저 이 확률이 무슨 확률이다? 그런 것만 이제 해석만 할게. N분의 X가 뭔데? 내가 N번 시행한 거야. N번. 그러면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 N번이 다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몇 번 나왔어? X번 나왔어. X번. N번 시행했을 적에 X번 나왔어. N번의 독립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 N번 중에 X가 나왔어. 그게 뭐야? 통계적 확률이잖아. 내가 어떤 사건을 N번을 시행했어. 자, 이 주사위 눈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 이게 주사위가 막 눈을 이상하게 적어놨어. 근데 거기에 2의 눈이 얼마 있는가를 알아봤더니 한 100번쯤 던졌더니 한 뭐 15번쯤 나왔어. 그러면 그런 정도의 확률로 2의 눈이라는 뜻이잖아. N번 중에 X. 통계적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제? 근데 P는 뭔데? 수학적 확률이야. 수학적 확률. 예를 들어 주사위 같으면 1의 눈이 나올 확률, 수학적 확률은 6분의 1이란 말이야. 근데 실제로 6번 던지면 한 번 나온다는 말이 아니지, 그거는. 6번에 한 번 꼴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이 던져본 거예요. n이 한없이 커질수록 했대. n이 한없이 커질수록, 이 말은 내가 뭐 6번 던지는 게 아니고 뭐 600번, 6000번 이렇게 많이 던진단 말이야. 많이 던졌을 적에 나오는 횟수가 x야. 이해됐지? 그 n분의 x랑 수학적인 확률, 즉 6분의 1이랑 차이를 의미하는 거다. 차이. 절대값이니까, 그제? 통계적 확률과 실제 수학적 확률 6분의 1, 그거하고의 차이가 충분히 작은 양수 h야. 충분히 작은 양수 h. 그럼 h가 예를 들어서 0.0000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제? 충분히 작은 양수 h. 그거보다 작을 확률이 1이야, 1. 그럼 항상 그거보다 작다는 말이지. 이 수가 어떤 수가 되더라도 그거보다 작은 수가 되는 거야. 그렇게 될 확률이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결국 뭐란 뜻이야, 이게? 충분히 작은 양수보다도 더 작게 돼버리면 그 0이라는 말이죠. 절대값이니까, 그제? 이게 0이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인데? 수학적 확률이랑 이 통계적 확률이 같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언제 그렇게 돼? 언제? 시행의 수를 충분히 많이 하게 되면.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정리하면 이 말이야. 이 뜻만 알고 있으면 돼. 주사위를 던졌을 적에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야. 그럼 6번 던지면 한 번 나와, 안 나와? 6번 던지면 뭐 2번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근데 3번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단 말이야. 하지만, 이게 한, 뭐, 600만 번쯤 던져요. 600만 번. 엄청나게 많이 던졌다, 그지? 그러면 몇 번쯤 나와? 그러면 한 100만 번쯤 나온다. 알겠지?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과의 차이가 0이 될 확률이 1이 되는 거예요. 언제 1이 돼? n이 충분히 크게 했을 적에. 그게 큰 수의 법칙이다. 이제 이항분포 끝났고, 이제 정규분포. 자,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 자, 그럼 그래프 그린다. 자,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는 요렇게 생겼어. 요렇게 종 모양으로 생겼어.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요런 종 모양의 형태로 생긴 게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예요. 자, 제일 기본적인 사항이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다. 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 평균에 대해서 항상 대칭이 돼 있어. 평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축이 정근선, X축이 정근선이에요. 요게 정근선이에요. 정근선이니까 쭉 타고 간다는 말이지, 그제? 쭉 타고 간다는 말이야. 자,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1이다. 당연히 넓이는 1이지. 이게 확률 밀도 함수니까. 확률 함수니까 X축하고 이루는 넓이가 1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시그마 값이 일정할 때 표준 편차는 일정해. 표준 편차가 일정할 때 m의 값이 변하면 이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지겠지. 평균이 변해버리면. 대칭축의 위치는 바뀌지만 곡선의 모양은 변하지 않는다. 시그마가 일정한, 표준 편차가 일정하면. 그 다음에 이제 평균이 일정해. 자, 평균이 일정하고 시그마 값이 커지면 표준 편차가 커지지. 자, 커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자료가 퍼지는 거라 했다, 그지? 분산이 커진다는 말은 산포도가 커진다는 말이야. 자료들이 많이 흩어진다는 뜻이야.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돼? 옆으로 쭉 늘어나겠지. 그래프가 옆으로 쭉 늘어날 거야. 언제? 시그마 값이 커질 때, 시그마 값이 커지면 그래프는 옆으로 퍼지는 거야. 이렇게 퍼져, 이렇게 옆으로. 자, 퍼지면 높이는 어떻게 될까? 당연히 낮아지지. 왜? 전체의 넓이는 일정하다 했으니까, 그지? 1로 항상 일정한 거예요. 넓이는 일정한데 이게 옆으로 퍼지니까 위에 있는 윗부분이 아래로 이렇게 밑으로 꺼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표준 편차가 작아졌어. 그러면 그래프가 더 몰리겠지. 자, 몰리면 어떻게 돼? 몰리면 이렇게 되면서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요게 작아지는 거고, 요게 커질 때. 됐나? 평균은 일정한데 표준 편차가 작아지고 커질 때의 모양이 어떻게 변한다라는 것 이해하면 된다, 그제?
확률 함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오른쪽 그림에서 두 곡선 AB는 각각 정규분포 이것을 따르는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다. 다음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시오 했다. 자, 요게 M1이고 요게 M2야, 그지? 요게 M1이고 요게 M2야. 평균에 대해 대칭해냈다, 그지? 그럼 당연히 오른쪽에 있으니까 M2가 더 크겠네요. 그 다음 두 그래프를 비교했더니 A 그래프가 많이 퍼져가 있지. 그럼 A 그래프의 산포도가 더 크다, 그지? 그래서 시그마1과 시그마2는 시그마1이 더 커지겠네. A 그래프가 더 퍼져 있으니까. 자, 이제 이 정규분포가 뭐다 그런 것만 이제 정리할게. 이제 정규분포는 앞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N 이렇게 쓸 거야. N. 이항분포는 B 있었다, 그지? 자, 정규분포는 N. 그 다음 요게 평균을 요 자리에 쓰고 요 자리는 분산을 쓰는 거야. 이렇게. 정규분포는 표현을 저렇게 할 거야. 평균을 쓰고 분산. 자, 그럼 어떤 변수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면, 우리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면 그 변수가 뭐여서 독립시행에서 n번의 독립시행에서 확률이 일정한 그런 사건이 나타나는 횟수가 확률 변수다, 그제? 그러면 그 변수는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이제 어떤 변수가 정규분포를 따라. 자, 그럴 때는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해줄 거예요. 표현을. 정규분포를 따를 때는 m 시그마 제곱 이렇게. 그럼 정규분포를 따른 변수는 어떤 변수냐면 모든 변수가 다 정규분포 따라, 사실. 자, 우리 학교 성적, 우리 학교 수학 성적, 이번 학기 수학 성적. 자, 성적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생겼어, 성적이. 평균이 이번에 수학 평균이 뭐 60이었어, 60. 그럼 60 근처에 제일 많이 몰려 있겠지. 평균 근처에. 그럼 한 90점쯤 되는 사람. 이 사람은 몇 명 없겠네, 그제? 그 다음에 30 더 나가면 한 30점 밑으로. 밑에 깔아주는 사람 몇 명밖에 없을까요? 이게 대칭 형태라는 거 알겠지? 그럼 학교 성적을 이렇게 조사를 해서 직접 열어보면 대칭이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안 되지. 대칭은, 완전 대칭은 아니야, 그제? 예를 들어서 뭐 60점보다 좀 높은 쪽에 좀 더 많이 있거나 하여튼 뭐 어떤 이런 형태가 있어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안 나타나. 근데 학교 전교생을 해버리면 이제 한 학년 전체를 해버리면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우리 반만 있어. 그럼 더 이런 모양이 안 나타나. 그래서 정규분포를 이루려면 그 수가 굉장히 많아야 돼, 수가. 근데 학교 우리 학년 전체 2학년 전체 하면 많은 거야, 적은 거야? 그거는 많은 거야, 그거는. 그럼 그거는 이제 이렇게 보면 거의 이렇게 대칭성을 이룬단 말이야. 정확한 대칭은 아니지만 이런 모양이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야. 자, 우리 학년 몸무게를 조사해서 몸무게. 자, 몸무게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한 60kg 나왔어, 평균이. 그럼 마찬가지겠지, 이것도. 평균이 60kg니까 대체적으로 그 60kg 근처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뭐 58kg, 59kg, 62kg, 60 이런 식으로. 그 근처에 많이 몰리게 되고. 평균이 60인데 90kg 이상. 몇 명이 있겠지, 그지? 근데 완전 저런 식으로 말라가 30kg. 이런 사람도 뭐 몇 명 이렇게 있을 거단 말이에요. 그런 형태로 역시 이런 정규분포 형태의 모양을 대칭되는 이런 형태의 모양을 이루는. 그러면 아무거나 생각해봐, 아무거나. 뭐든지 다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겠지, 그제? 평균이라는 게 가장 많은 개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인원수가 많은 형태들, 그거는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말이 없어도 그냥 정규분포로 풀면 돼. 인원수가 많을 때. 근데 보통은 이제 정규분포를 따를 때 이런 말을 주는 거야. 주면 그냥 정규분포를 쓰면 되고, 그 말이 없더라도 개체수가 많은 형태일 때는 또 역시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 변수들의 이제 확률 분포가 이렇게 나타난다. 확률 변수 Z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표준 정규 분포, 이거는 조금 전에 했잖아. 자, Z를 어떻게 쓰느냐 하면, 우리 시험 점수에 수학 점수, 평균이 60이고, 뭐 표준 편차가 어떻게 돼, 시험 점수가 있었어. 자, 전교생 점수를 다 어떻게 바꿀 거냐면, 자기 점수에서 그 학년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눠서 새로운 변수를 만든 거야. 점수를 새로 만든 거예요. 그런 변수를 Z라는 거예요. Z. 우리 학교 몸무게 평균이 60이어서 60kg. 자, 내 몸무게에서 우리 학교 평균 60을 빼고 우리 학교 몸무게 평균 뭐 시그마를 나눠줘서 그거를 Z라는 거예요. 알겠지? 이때 요 X가 정규 분포를 따라. X가 요렇게 되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럴 때 이 Z도 역시 정규 분포를 따른다. Z도 역시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 확률 변수 Z라는 게 그게 요거야. 이런 식으로 요 변수 Z로 바꾼 것을 우리는 표준 정규 분포다 이렇게 합니다. 아까는 그냥 정규 분포지. 그 정규 분포는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라 했잖아. 정규 분포는 평균에 대칭이야. 그럼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도 어떻게 생겼어? 역시 이렇게 생겼고.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도 역시 이렇게 생겼고, 역시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야.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한 평균이 얼마나 했어? 0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이게 0이 되는 거야. 그럼 0이면 이거는 뭘로 봐도 돼? Y축으로 봐도 되는 거야. 이해되지?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 자, 표준화를 시키고 나면 모든 자료는 요 분포를 따르는 거야.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분포를 따르는 거야. 모든 자료가. 따를 때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했다. 그지?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자, 그럼 표준 정규 분포표를 잠시 보자. 자, 이런 게 이제 표준 정규 분포표야. 보면 좌변에 봐. 0부터 뭐 3.3 이렇게 쭉 나온다. 그제? 0부터 3.3 여기까지 나온다. 이게 표준 정규 분포표야. 그럼 요 표는 이제 뭘 의미한다? 그것만 알면 돼. 그러면 여기는 정말 쉬운 단어. 요 표준 정규 분포표가 뭘 의미한다는. 자, 표준 정규 분포니까 평균이 얼마가 돼? 0이 되는 거예요. 0이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Y축과 같은 의미다. 그제? Y축과. 그럼 이거를 X축으로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요렇게 해놔놓고 여기에 요렇게 색칠을 해놨죠. 요렇게. 색칠하고 여기에 스몰 Z가 요렇게 와 있는 스몰 Z. 그 스몰 Z가 바로 이런 값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값들. 0부터 Z는 요게 색칠된 게 0부터 Z야.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이 확률표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확률을 의미하는 거야. 확률. P. 0부터. 0부터야. 고정. 0부터. 스몰 Z가, Z 값이. 확률 변수 Z 값이 스몰 Z의 값보다 작게 될 확률 이런 뜻이야. 그게 요 표를 의미한다. 0부터 스몰 Z까지 1 확률. 그거의 요 넓이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Z가 여기 0.4야. 0.4. 그럼 여기 0.4 찾아가봐. 이렇게. 0.4는 요거지 요거. 그럼 요 넓이가 0.1554다. 0부터에 0부터 어디까지? 빨간 Z까지. 0부터 Z까지. 그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표에 있어 없어? 그건 없는 거야. 그지? 0부터야. 0부터 스몰 Z까지 요 넓이가 바로 요 표가 나타내는 값이 되는 거야. 됐지? 그게 표준 정규 분포표야. 요 표를 이용하여 이렇게 했다. 그지? 요 표를 이용하여. 요 표를 이용하여 Z가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시오 이 말이잖아. 그럼 Z가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요게 0이잖아요. 그럼 2는 여기 있네. 2는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하면 이거지.
이거 넓이 구하라 이 말이야.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구하는 것은 이거 넓이 구하라 이 말이야. 그럼 이 넓이는 요만큼 음수 쪽에는 넓이가 표에 없어. 하지만 이거는 반이잖아. 반이니까 이 넓이가 얼마인데 0.5지. 그 다음에 이쪽 넓이는 뭘 구하면 돼? 무슨 확률을 구하느냐 하면 0에서부터 z가 2까지일 확률을 구해주면 되죠. 이해되지? 여기 2라는 말은 0에서부터 2까지 확률을 구해주면 돼. 그럼 0에서부터 2까지 확률은 2까지 확률이 2가 이렇게 있잖아. 0.477이네. 0.477. 자, 그러면 뭐가 0.477이냐면 요 넓이가 0.477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0.977이가 된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구할 거다. 이건 이제 조금만 하면 되게 쉬운 거다, 이거는. 이게 0이에요. 마이너스 1.5에서부터 1까지야. 마이너스 1.5는 여기 있잖아. 마이너스 1.5. 그럼 1은 여기 있겠지, 1은 여기 있겠네. 자, 이 넓이를 구하시오, 이 말이에요. 자, 항상 음수 쪽에는 표에 없다 했다. 그래서 양수 쪽. 0부터 1까지. 요 넓이. 그럼 요거 어디 찾아야 돼? z가 1 되는 여기 찾으면 되네, 그지? 요 값이 1 되는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에서 0까지는 0에서부터 1.5까지랑 같은 말이지. 대칭이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1.5부터 0이다 이 말이랑 0에서부터 1.5까지 이 말은 같은 말이잖아. 그래서 요 확률은 어디서 구하느냐 하면 0부터 1.5까지 요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1일 때의 확률과 1.5일 때의 확률 두 개를 더해주면 그게 답이 돼요. 자, 이거는 봐. z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시오 하면 요게 마이너스 1이잖아. 요 넓이 구하라 이 말이야. 요건 어떻게 하면 돼? 0.5 이만큼 반이 0.5지. 0.5에서 요 넓이 빼면 되잖아. 항상 우리가 0부터 가는 그거만 알고 있으니까, 그지? 그럼 요 넓이도 어디서 구해야 돼? 마이너스 1에서 0을 구하는 게 아니고 0에서 1까지 요 넓이랑 같은 말이잖아. 그래서 0.5에서 요만큼의 넓이를 빼면 되겠네. 자, 요 넓이 찾는 거는 뒤에 확률 분포 표 보고 하는 거다, 그지? 표 보고 하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그 표를 문제에 다 내줘. 그럼 z가 이제 절대값이 1.96보다 했네. 절대값이. 그럼 절대값이 1.96이면 마이너스 1.96에서 1.96까지 요 넓이 구하라는 거야. 그럼 요것도 0에서 1.96까지 넓이를 구해서 곱하기 2 하면 되겠네. 됐지? 이제 이건 더 안 해도 되겠지?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확률 변수 z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x가 요렇게 될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자, 평균이 5고 표준 편차가 3이야. 이럴 때 그 변수가 2부터 11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라 이런 말이에요. 자, 요 확률은 요런 형태로 해서 다 표준화를 시켜버립니다. 자, 먼저 2를 표준화해 보자. 2는 2 마이너스 평균에서 표준 편차를 나눠주면 요게 마이너스 1이 되네. 그죠? z는 자, 11을 표준하자. 11에서 평균을 빼서 표준 편차를 나눠주면 돼. 그럼 2가 되니 요 확률을 구하라는 말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1에서 2까지일 확률. 자, 여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일 요 확률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0에서부터 2까지 확률과 0에서부터 1까지 확률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네. 됐지? 178. 요런 정규 분포를 따를 때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를 때 그 변수가 45부터 75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라는 말은 표준화만 시키면 끝이야. 자, 45에서 평균을 빼서 표준 편차를 나눠주면 마이너스 0.5네. 자, 75에서 평균을 빼서 표준 편차를 나눠주면 2.5가 되네. 그럼 0에서 2.5랑 0에서부터 0.5랑 요거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지. 됐지? 자, 70보다 크라고 했네. 그럼 Z는, 자, 70은 70에서 평균을 빼서 표준 편차를 나눠주면 2가 되니. 자, 2보다 클 확률이랑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같은 말이지. 넓이니까, 그지? 그럼 2보다 클 확률이니까 2가 여기 있네. 요 넓이 구하시오, 이 말이야. 그럼 요거는 0.5에서 뭘 빼면 돼? 0에서 Z가 2까지일 확률을 빼주면 되겠지. 이 반 전체가 이게 0.5잖아. 이만큼에서 요거를 빼주면 돼. x-m k 시그마 이렇게 돼. 요 확률을 구했더니 0.97이야. 이때 k가 얼마인가를 찾아내. 이거는 이 절대값 막 풀고 하면 안 되고 요 식을 양변을 시그마로 나눠줘봐. 자, 시그마로 나눠주게 되면 Z의 절대값이 되잖아요. 이게 결국. 시그마는 양수니까, 그지? Z의 절대값이 되고, 그것이 K가 된다. 이거. 자, 그 확률이 0.97이에요. 그럼 K는 뭘 찾으면 되느냐 하면, Z가 마이너스 K부터 K까지 이 확률이잖아. 이 넓이가 0.97이야. 됐지? 그럼 이 반의 넓이는 얼마인데? 반의 넓이는. 요거 2를 나눠주면 되네. 2를 나누면 0.248, 17, 28, 16, 250. 0.485네, 그지? 0.48. 그럼 0부터 K까지의 넓이가 0.485다 이 말이에요. 그럼 넓이가 0.485 되는 거는 표에 주는데 지금 없기 때문에 0.485, 0.485, 0.48 여기. 그럼 여기 얼마야? 2.17이가 2.17 이렇게 돼. 그게 K 값이 되는 거야. (179번) 중요. 그 다음 180. 어느 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의 1인당 소비 금액은 평균이 1200달러, 표준 편차가 100달러인 정규 분포를 따르더라. 그러면 1인당 소비 금액을 확률 변수 x다라고 하면 요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자, 평균이 1200달러예요. 표준 편차가 100달러예요. 이렇게 되는 정규 분포를 따르더라. 이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이 방문한 외국인이 1000만 명이다. 1000만. 이 중에 소비 금액이 1500달러 이상인 외국인이 몇 명쯤 되겠노? 이 말이에요. 자, 이거는 뭘까 구하느냐 하면 직접 그 인원수를 구하는 게 아니고 확률 변수 x가 1500 이상일 확률을 구해주는 거예요. 1500 이상일 확률. 자, 그래서 먼저 확률부터 구하자. 변수 x가 1500 이상인 확률을 먼저 구할 거예요.
요 확률은 Z가 자 1500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눠주라 했지. 그러면 위에 게 300이니까 3이 되네. 3. 확률이 이렇게 돼. 1500달러 이상을 소비한 외국인은 이만큼이 돼. 그럼 3 이상일 확률을 구해줘야 돼. 자, 3 이상일 확률은 요거다, 그지? 그럼 0.5에서 3까지일 확률을 빼주면 되겠지. 그럼 3일 확률이죠. 얼마인가 볼게. 3일 확률 0.4987이네. 3까지 확률이. 3까지 확률 0.4987. 그럼 요게 0.4987이야. 그럼 요 색칠된 부분이 3 이상이잖아. 그럼 요 확률은 0.0013이 돼. 0.0013. 0.13%네, 그지? 되게 안 쓰네, 그지? 많이 쓰지. 그럼 각 사람이 1,500달러 이상을 소비할 확률이 0.0013이야. 근데 총 몇 명인데? 1,000만 명이야. 그럼 곱하기 1000을 하면 1.3만 명이다. 즉 13,000명이다 이 말이지. 곱하기 1000만을 했다는 거지. 13,000명이 1,500달러 이상을 썼다 이 말이야. 어느 회사에서 개발한 A 자동차의 연비는 평균이 이렇고 표준 편차가 이래. 자, 연비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X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14.3이고 표준 편차가 0.3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때 자, Z는 요거로 계산하라. 지금 표 안 봐도 되네, 그지? 요거로 계산하라 돼 있는. A 자동차 중 임의로 택한 한 대가 연비가, 즉 X가 14.6 이상 14.9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표준화. Z가 자, 여기서 평균을 빼면 0.3이지. 그럼 0.3을 나누니까 1이네. 자, 14.9네. 평균을 빼면 0.6이지. 그럼 0.3을 나누면 2가 되네. 그래서 무슨 넓이를 구하라 했냐면 1에서 2까지 요 확률을 구하라 이 말이야. 1에서 2까지 요 넓이를 구하시오 이 말과 같다. 이건 왜 줬지? 1에서 2까지 확률 구하래. 요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부터 2까지의 요 넓이에서 0에서 2까지의 넓이에서 0에서 1까지의 넓이를 빼주면 되겠지. 파란색 넓이는. 항상 0부터 하는 것밖에 없어. 문제는 0부터까지 그것만 표해 있는 거예요. 그럼 0부터 2까지 넓이에서 0부터 1까지의 넓이를 빼면 그게 답이에요. 그럼 빼는 어떻게 빼야 돼? 표 보고 하는 거야. 표 보고. 자, 2번. A 자동차 중 연비가 상위 1% 이내인 자동차의 최소 연비는 이 말이야. 연비는 클수록 좋은 거다, 그지? 1리터에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연비라고 해. 1리터에 갈 수 있는 거리를. 리터당 몇 킬로 간다, 이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높은 쪽에 있는 게 상위지, 상위. 조심해야 돼, 이런 거 할 때. 만약에 달리기 기록이야, 달리기 기록. 달리기 기록은 클수록 좋은 게 아니고 클수록 안 좋은 거지. 그러면 그거는 아래쪽에 있는 거잖아요. 왼쪽 편에. 왼쪽 편이 상위가 되는 거야. 그지? 성적 같은 거는 높은 쪽이 좋은 거다, 그지? 그러면 성적 같은 거는 오른쪽이 상위가 되는 거야. 이랬지? 기록 같은 거 할 때 조심해야 돼. 같은 건 반대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럼 상위 1%야, 상위 1%.
상위 1%는 여기 뭐 있겠지, 고차들은. 연비가 높은 쪽에, 그지? 연비가 높은 쪽. 그럼 요 넓이가 0.1이라는 말이죠. 그럼 요 넓이는 0.49가 되겠네. 자, 요거는 평균이라 할게, 평균. 그럼 요 구간을 우리가 K라고 할게, K. 그럼 평균부터 K까지지, 평균부터 K까지. 그럼 이제 이 K를 표준화하면 시켜봐. 평균은 표준화시키면 뭐가 돼? 이게 0으로 바뀔 거야, 그지? 평균을 빼버리니까. 그 다음에 K를 표준화시키면 K에서 평균 14.3을 빼서 표준 편차 0.3을 나눈 요게 K잖아, K. 그럼 0부터 요거까지, 0부터 요까지가 0.49가 되는 값을 찾는 거예요. 0.49. 그럼 0.49는 얼마인데? 0부터 2.33까지지. 요 값이 2.33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한 번 더. 이건 시험 억수 자주 낸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 자동차 연비가 상위 1%예요, 1%. 상위 1%면 상위는 연비가 높은 쪽에 이게 1%예요. 1%니까 0.01이지. 퍼센트니까. 이쪽은 0.49네. 그럼 그 자동차 연비는 K라고 합니다. K. 요게 평균부터 K까지의 넓이가 0.49가 됩니다. 자, 표준화시키면 0에서부터 2까지야, 그제? 0에서부터 요까지 넓이가 0.49야. 그럼 요 값이 결국은 2.33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서 K 값을 구한 게 답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n이 충분히 크면 확률 변수 x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도 따르더라. 이항분포를 따르더라. 근데 n이 충분히 크면 이렇게 720 충분히 크다, 그지? 그럼 얼마부터 큰데요? 그냥 다 큰 거라고 하면 돼. 한 뭐 20, 30 되면 요런 거부터 다 크다는데, 자, 그런 어중간한 값은 안 주니까 다 큰 걸로 보면 돼. 자, 이항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자, x가 이항분포를 따라. 726분의 이렇게. 자, 그럼 그런 x는 정규분포도 따른다 했지. 이항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x가 뭐가 x야? 일어나는 횟수가 x야, 그제? 이항분포를 따른다 했으니까. 그럼 그 횟수는 정규분포도 따르는 거야. NP 120, 6일은 6, 120. 그 다음 다시 120에다가 6분 5, NPQ. 그럼 요게 2가 되니까 20이 되니까 5, 20, 100, 10제곱. 요렇게 되는 정규분포도 따르는 거야. 720번을 시행했을 때 나타나는 횟수는 평균이 120이고 표준편차가 10인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그럼 그 횟수가 요렇게 될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가요. 요렇게 될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또 표준화만 시키면 되죠. 자, 90에서 120을 빼면 30을 10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3. 자, 130에서 빼면 10이니까 나눠주면 1. 요 확률을 구하면 거기다. 그럼 이렇게 만약에 안 했다, 이렇게. 이렇게 안 하면 못 풀어, 아예. 자, 그럼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다? 요거 계산하면 답이다, 그제? 답인데, 이거를 정규분포와 이런 관계를 만약에 생각을 못 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 관계를 생각을 못 했다. 90회 일어날 확률, 91회 일어날 확률, 해서 130회 일어날 확률을 다 더하라는 말이야. 이항분포는 이상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그럼 90번 일어날 확률. 이 확률은 이렇게 되지. 720번 중에 90번. 자, 6분의 1이 90번. 6분의 5가 나머지. 이거 계산할 수 있나 없나? 당연히 계산 못 한다, 그지? 그래서 이런 정규분포와의 관계를 생각을 못하면 이건 아예 못 풀어. 83.
500원짜리 동전 2개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48번 한다. 500원짜리 동전 2개를 던지면 계속 독립 시행이 48번이 된 거지. 그래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면 x는 이항 분포를 따르겠네. 자, 48번을 시행했어. 근데 둘 다 앞면이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지. 확률이 4분의 1이 되는 사건. 그 사건이 48번이 시행이 됩니다. 이때 나오는 횟수가 15번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인 거예요. 그럼 48번이면 많이 했기 때문에 다시 이거는 정규 분포를 따라. 자, MP 4를 곱하면 4분을 곱하면 12 평균. 그 다음 12에다가 4분의 3 MPQ를 하면 여기 3이니까 3제곱. 요렇게 되는 정규 분포를 따라. 그럼 또 고치면 되네. P. Z가. 자, 15에서 평균을 빼면 12 나눠주면 1 이상일 확률 이거. 쉽다, 그지? 이게 제일 쉬운 거예요. 수학 전체 배우는 내용 중에 제일 쉬운 단어. 자, 지연인의 아파트 단지의 전체 가구 중에서 20%는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 20%는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 이 단지에서 임의로 100가구를 택할 때, 그러면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집 수를 확률 변수 x라 는 거예요. 그럼 x는 이항 분포를 따르는 몇 번? 100가구. 100번 시행할 때, 한 번 할 때마다 있을 확률이 0.2. 즉 5분의 1이 되네. 그럼 다시 그 x는 정규 분포를 따르겠지. 초등학생이 있는 수, 자녀가 있는 수는 정규 분포인데, np 하면 20. np 하면. 다시 20에다가 5분의 4 MPQ를 하면 4제곱. 자, 이제 뭘 구하랬냐면, 있는 집이 10가구 이상, X가 10 이상일 확률을 찾는 거예요. 10 이상일 확률. 그럼 또다시 고치면 되네. Z를 고치면, 평균을 빼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을 4를 나누니까 마이너스 2분의 5에서 마이너스 2.5 이렇게. 그 마이너스 2.5 이상이지. 그럼 여기 0이면 마이너스 2.5는 여기 있잖아. 그럼 이상이다 했기 때문에 0에서 2.5까지 확률 더하기 0.5 이렇게 합니다. 반 전체니까, 그지? 0에서 2.5까지 확률 더하기 0.5. A, B, C 세 나라에서 하루 여가 시간이 420분인 사람에 대하여 각 나라별로 그 사람보다 여가 시간이 긴 사람은 전체 몇 %인지를 구해보자. A, B, C 세 나라에서 하루 여가 시간이 420분인 사람에 대하여 각 나라별로 그 사람보다 여가 시간이 긴 사람은 전체 무슨 말이고? 세 나라에서 하루 여가 시간 420분인 사람에 대하여 각 나라별로 그 사람보다 여가 시간이 420분보다 긴 사람은 전체의 몇 프로인가 이 말이네, 그죠? 자, A나라는 평균이 270이고 표준 편차가 60인 정규 분포를 따르네. 근데 요 A나라에서 420분보다 여가 시간이 긴 사람이야. 그럼 X가 420보다 이상인 요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 그럼 다시 Z로 고치면, 자, 420에서 270을 빼면 3, 5, 150이 되네, 그지? 자, 150을 다시 표준 편차 60으로 나눠주면 3, 2는 6, 3, 5, 15, 2.5네, 2.5. 이런 식으로 A도 구하고 B도 구하고 C도 구해라.